트위터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때때로는 웃긴, 때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 랜덤 정보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솔직히 좀 더럽고 역겨운 부분, 약 15금 정도 되는 영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트위터상에서 난리가 났었던 소식. 자, 근데 국내 기사에도 이제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스 네덜란드,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미스 네덜란드 대회가 있었는데요. 누가 1등을 했느냐? 남자가 1등을 했습니다. 22살 먹은 성전환을 한 남자가 1등을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도 과거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여장을 하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거머쥐는 그러한 사태들. 자, 그렇다면 이 남성의 최후의 라이벌은 누구였을까요? 여기는 이 여성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더 이쁩니까? 근데 여기는 이 여성을 제치고 남자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 그때 당시 발표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보시면은 우승자는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서방 국가 쪽에서 남녀 간의 성을 혼동시키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캐나다 학생 중에 한 명은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체포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학생의 부모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둘 다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이 목표로 삼아가지고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뒤흔들려는 그러한 불온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들과 딸을 건강검진에 데려갔는데 9살짜리 아들에게 병원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이 뭐였냐면은 너는 스스로가 남자인 것 같니 아니면 여자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아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쪽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들이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시간 쪽에서도 굉장히 괴상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여자로 부른다거나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남자로 부른다. 뭐 미스터 이런 호칭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런 식으로 부른다거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이를 범죄로 취급하면서 최대 $10,000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친 거죠.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그냥 이성에게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특히나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행복해 보이는 이 남자,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요. 본인이 여자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네요.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군 간부들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군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자인데도 본인이 여자라고 믿는다라거나 혹은 자신이 게이를 대표한다라면서 게이들로 하여금 이 군 입대를 독려하거나 혹은 본인이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당나라 군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아무튼 건강에 관련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진에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은 비만입니다. 이런 그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나는 정신과 및 음식 관련 장애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유명 가수 샘 스미스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전 연령가인 콘서트에서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있었던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전 연령가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콘서트에서 이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역겨운 영상. 이어서는 웃기지만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영상인데요. 여기 있는 성직자분, 이 카톨릭 성직자인 것 같은데요. 여성과 밀착해서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신나게 흔들어 잭게요. 또 트위터상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영상.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코카인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논란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측에서는 결국 누가 코카인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마도 밝혀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이 얼마나 보안이 삼엄하고 경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 코카인인지 밝혀낼 수 없다라는 이 답변. 밝혀낼 수 없는 게 아니라 밝혀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결국은 누군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감춘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백악관 측에서는 지금은 흑인 대변인이 있는데 과거 여기는 이 대변인이 대변을 맡았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한다면 이는 전쟁 범죄다. 반인륜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비방을 해놓고 본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 굉장한 내로남불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한번 바이든과 맞부딪힐지도 모르는 트럼프의 행보와 바이든의 최근 휴가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UFC에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선수들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이 선탠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해변에서 바이든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비교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As you might expect for International Fight Week, no one needs more security.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소식인데 브레이브하트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 제작을 한 영화 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 납치 및 성착취를 다룬 현실에 기반한 굉장히 심각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고위급 관리 중에 이 나쁜 짓을 한 놈들은 뜨끔할 만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또 멜 깁슨을 찾아가지고 함께 인사를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CNN 같은 경우는 해당 영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면서 좋지 않은 영화다. 공격성을 자아내며 이 큐아논, 즉 미국의 극우 집단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일까?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마약 사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인신매매 조직에 관련된 마크를 또 등에 이 타투로서 새기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미국에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된 인사들은
해당 영화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총격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이놈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총을 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했다는 것이고 체포당하는 과정 속에서 씩 웃고 있죠. 이러한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들도 온라인에 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차마 재생은 제대로 못하겠는데 보시면은 사람 지나가고 있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딱 여기까지만 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도 특정 도시나 특정 주들이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도 미국에서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블랙, 흑인들이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르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장판이죠,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범죄들을 막으려면 당연히 경찰 인력 보충이 필요할 텐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 관련돼가지고 이슈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본인은 자신의 경호에 4,400만 달러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경찰에 반대하는 조직들, 경찰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재정적 지원 및 경찰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 지원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안전하게 지내겠지만은 경찰, 시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숫자는 줄여야 된다라고 아주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은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비디오 스크린 빌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자, 이를 통해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광객이 끊기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식으로 빌딩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CG가 아니라 진짜다. 똑같은 빌딩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영상들, 소식들을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두운 소식이 많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황당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다려보도록 하시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